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뮤지컬 팬텀 프레스콜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프레스콜은 여러분께 이 시연 장면을 공개하고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프레스콜 시연에 앞서서 뮤지컬 팬텀의 음악을 마법같이 빛내주시는 김문정 음악 감독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뮤지컬 팬텀의 음악 감독 김문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연회를 찾아주신 취재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뮤지컬 팬텀은 가스통 루르의 소설 오페라 유령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익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주인공 팬텀이 왜 가면을 쓰게 되었냐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 또 따뜻한 가족의 꿈을 향한 예술가의 열정이 녹아 있고, 또 작품 특성상 요구되는 클래식 성악가들, 또 전문 뮤지컬 배우들과의 콜라보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작품에는 빼놓을 수 없는 전문 발레리나, 발레리노의 신이 있고요. 22인조의 풍성한 오케스트라로 여러 모든 스택과 배우들이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작품을 하는 음악 감독 입장에서 연말 연시에 정말 가장 소중한 분들과 또 특히 부모님과 함께 관람하기에 아주 좋은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뮤지컬 팬텀은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관객으로 대우받고 극장을 문을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회 공연 동안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음악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에 좀 특히 신경을 썼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이번에 새로 캐스팅된 팬텀 세 분과 또 크리스틴 또 다른 주 조역 배우들의 호흡들이 저희 클래식 음악의 특유 성향상 어떤 일정한 규칙과 리듬이 없기 때문에 그 호흡들을 같이 다 반영해서 조화를 이루는 작업에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문정 음악 감독님이었습니다. 자, 감독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크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팬텀의 내면 그리고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한 작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 프로덕션은 서곡을 비롯해서 4개의 곡을 좀 추가를 했고요. 발레 장면의 비중을 좀 높여서 좀 더 화려한 무대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15년, 2016년 이렇게 두 번의 그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도 연간으로 티켓 판매율 1위를 기록했던 굉장히 관객 호응도가 높은 작품이고요.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프레스콜은 또 이번이 처음이니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파리 오페라 극장에 전해 내려오는 팬텀의 전설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바로 뮤지컬 팬텀의 첫 장면 잠시 후에 하이라이트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이번 팬텀 과거에 2015년, 2016년 그 과거의 공연과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어떤 것들이 발전했을지 그리고 이번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 팬텀에 출연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출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팬텀의 첫 장면 하이라이트부터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파는 거야? 뭘 갖고 오셨나요, 마드모아질? 새 악보를 판매 중이에요. 지금 막 출판됐답니다. 파리에 관한 모든 것이요. 파리.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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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멜로디. 맞맞아. 멜로디 멜로디 나만의 멜로디 부드럽게 흐르지. 하늘 저 하늘을 날아 풀잎을 속삭이는 멜로디 멜로디 파리만의 멜로디. 어디 나도 하나 줘봐요. 여기 나도 파리 빗방울 파리 눈망울 가득 담긴 사랑 누군가는 뜻 스친 옷깃 운명의 눈빛 파리 아침 해 파리 다시 태어나도 난 여기 완벽한 꿈의 도시 파리. 그렇죠! 시작!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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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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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멜로디 부드럽게 저기 봐요! 산토끼 하늘 저 하늘을 날아 풀잎을 속삭이는 멜로디 멜로디 파리만의 마드모아젤, 실례합니다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크리스틴 다혜입니다. 아, 크리스틴 다혜. 전 필립 드 샹동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죠. 여인도, 음악도. 마드모아질? 잠시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악보나 팔면서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네? 이건 당신 재능에 대한 모독이에요.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이 파리 전체가 들어야 된다고요. 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오페라 쪽으로 나가볼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오페라요? 해본 것 같네요. 아, 물론 레슨을 받아야겠죠. 최고의 다이아몬드도 처음엔 원석에 불과하니까요. 아, 전 저 오페라 하우스의 주요 후원자 중에 하나죠. 가서 극장 감독을 찾아요. 극장 감독 제랄드 카리에. 아마 이 명함을 보여주면 아주 잘해줄 겁니다.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리고 싶지만 비즈니스차 출장이 있어서요. 언제나 이 비즈니스가 문제라니까요. 필립! 금방 갈게. 금방 가겠습니다. 아, 단지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죠. 자. 크리스틴,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샹동백자! 샴페인의 왕! 내가 파리 오페라 극장에 파리 내 사랑 파리 꿈의 밤처럼 부푸는 곳 가로등 불빛마다 내 파리의 향기 파리 정갈색 파리 다시 태어나도 난 여기 완벽한 꿈의 도시 파리
뮤지컬 팬텀의 오프닝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인공인 크리스텐 다에는 이제 오페라 극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뒤에는 이제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한 밤이 펼쳐집니다.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번잡한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사교계 여성들이 모여 있는 로비가 굉장히 화려하게 펼쳐지는데 그 장면들을 실제 공연에 와서 보시면은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전 극장장 오페라 하우스의 전 극장장 역할을 제라드 카리에르 역을 맡은 박철호 윤영석 씨를 모시고 간단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두 배우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취재진들 오셨고요. 그리고 네이버 TV로 또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이 장면을 또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뮤지컬 팬텀에서 파리 오페라 극장의 극장장인 제라드 카리에르 역을 맡은 박철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뮤지컬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네이버 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제라드 카리에르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윤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철호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팬텀 공연이 우리나라에서 3번 열렸고 이제 3번째 또 참여를 하셨어요. 다 같이 카리에르 역할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이 팬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매번 그 매력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3번째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팬텀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1983년도에 뮤지컬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에서 주조역을 하면서 작품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했다기보다 팬텀에서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뮤지컬 때문에 이제 일가를 이루고 자식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또 팬텀을 대할 때마다 남다른 감회와 감동, 또 사랑과 아픔, 애잔함을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10시즌이고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윤영석 씨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페라의 유령에서 팬텀 역할을 맡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팬텀 역할을 맡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새로운 역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차이점과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 성악가로서 오페라를 하다가 뮤지컬에 처음 데뷔한 게 오페라 유령의 팬텀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첫 시즌하고 2009년도에 두 번째 시즌까지 오페라 유령에서 팬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 팬텀을 지켜보는 카리에르의 입장으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감회가 많이 새롭고요. 그 전에는 정말 에릭에 왜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괴팍스러운 그런 인물이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그런 에릭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그런 아픔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이 팬텀이라는 오페라의 그 모든 비밀의 키는 바로 맡으신 카리에르가 좀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스포일러를 피해서 우리 박철호 선생님께서 살짝 좀 어떤 역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보다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 오페라 유령에서 이제 팬텀을 했던 우리 영석 씨도 있지만 오페라 유령에서는 팬텀 그 자체가 현재의 그 팬텀이 가면을 쓴 팬텀의 이제 사랑 이야기고 우리 팬텀은 왜 팬텀이 가면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히든 스토리입니다. 더 이상 다들 좀 감은 좀 잡으셨을 것 같고요. 네. 파리 오페라 극장의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지하 세계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취재진 그리고 네이버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또 두 분 모두 각각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연말연시에 또 여러분들 소중한 약속 무대에서 저희들과 함께 했으면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모시고 싶습니다. 네. 네, 윤영석 씨. 변함없이 많이 이 두 시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로 많이 채워 주셔서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면 저희들은 뜨거운 열정과 정말로 뜨거운 땀방울로 여러분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팬텀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역할, 키를 쥐고 있는 카리에르 역의 윤영석, 박철호 씨였습니다. 자, 이제 공연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페라 공연이 끝나고 시작된 파티에서 뇌물을 주고 새로 이제 극장장에 오르는 인물이 숄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카를로타인데요. 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카리에르, 방금 만나보신 카리에르 역할의 두 배우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티장 가운데에 팬텀의 경고장이 날아들게 되죠. 하지만은 숄레는 그 경고장을 무시하고 계속 그 공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페라하우스 지하 늪에 살고 있는 팬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팬텀의 솔로곡이자 팬텀의 대표곡 그 어디에 시연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난 여기 남아야지. 나 같은 괴물은 여기서 썩어야 돼. 평생을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어둠이니까. 대체 나의 구원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신은 어디 있는 거야? 세상이 무너진 이 순간 여기를 벗어날 길은 어디? 음악을 빼앗긴 이 순간 내 삶의 의미는 대체 어디? 무덤 속에 태어나 고통 속에 버려져 음악의 천사여 어둠에 갇혀버린 내 삶의 빛을 세상 속 그대는 어디에 숨어있나 작은 새처럼 사뿐히 하늘을 날아갈 그 목소리 그 어디에 나의 그대 어디에 어느 작은 천사의 음성 가진 그대 강하고 부드러운 노래 내 맘을 단숨에 녹일 그대 그 어디에 언젠가 그대 찾아내리라 온 거리를 걷다 이 세상 저 끝에 닿는데도 감싸줄 따스한 음성에 내 영혼 번지 그 어디에 있나 세상을 바꿔버린 그 노래 심장을 빼앗겨버린 운명의 노래 나 유일한 희망으로 꿈꿔온 미래 나의 계획 속에 수컷 같은 세상에 온몸을 던져 널쳤겠어 내 영혼 바쳐서 그녀를 갖겠어 순결한 나만의 천사 알 수 있어 환상이 아니야 그대는 내게로 와 나의 음악이 돼
시간은 없어 24시간이 모자라 너무나 바쁜 디바의 삶 농땡이 칠 틈 없어 디바께서 직접 굴려 이 오페라 컴퍼니 작은 디테일도 내가 정해 예쁜 여배운 다 개발해 내 손길을 바래 이 오페라 컴퍼니 빠져 이래저래 야윈나 불면증 때문에 10시간밖에 못자 왜 내 귀한 몸 다 바쳐 이 오페라 컴퍼니 왜냐면 다 내 거야 객석 의자 전부 다 오래 걸린 그림 무대 소품 다 전부 다 내 거야 보이는 건 모두 다 지하부터 천장 뚜껑까지 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더럽게 비싼 저 오케스트라 화장실 변기도 주인공 연기도 다 내 거야 내 무대 내 미래 절대 양보는 없어 두 손 안에 움켜쥐고 살 거야 신처럼 왕처럼 내 분량을 늘려라 내 맘대로 장면마다 등장해 나의 상을 피는 가수들 니들 성된 나의 반주일 뿐 튀려고 했다가 그날로 넌 잘려 다 내 거야 내 같은 나의 조명기 내 노래 내리듯 여기서 시작된 나의 로맨틱한 운명 무대 위 나를 막 간드러지는 모습 15 소녀 옆에도 딱 맞아 내 영혼 내 열정 내 모든 걸 불살라 화려한 조명 없는 삶을 싫어 외로울 수 없는 한 가지 뜨거운 화로 박수 소리 누굴 위한 건지 짐작은 하겠지 내 말이고 범이고 채찍이야 전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니? 그 이건 좀 아니 뭐? 레슨이라고? 네. 아니 샹동백작이 누군데? 샴페인 카프집 상속자로 저희 오페라 하우스의 가장 큰 후원자십니다. 네네네. 그분 명함입니다. 네. 이 아가씨에게 노래 레슨을 해주세요. 샹동백작. 물론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이쪽으로. 달링. 푸딩 어서 와요 이 순진한 아가씨가 우리한테 노래 레슨을 받고 싶어하네. 우리한테 이 아가씨를 도울 방법이 없어. 없어. 아니 저 순진한 아가씨가 무슨 노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저 서 있는 폼 좀 봐 어머 저 옷은 또 뭐야 얘 너 어디서 왔니 어디 시골에서 왔어요? 네. 이 오페라의 세계는 그런 시골 촌구석과는 완전 달라요.
짜증나게 왜 이런 거 나한테 시키는 거야 여보? 저 아가씨한테는 돈 많은 후원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하지. 그건 바로 가수를 관찰하는 거. 좋았어 아가씨. 내가 오늘 아가씨 위해서 선심 한번 쓸게. 날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어? 그것도 바로 의상팀에서. 축하해요.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촌뜨기가 갑자기 사라진 조세프께 대신할 거야. 조세프케가 사라져. 이놈 새끼 나타나기만 해봐도 그냥 척추를 접어버릴 거야 뒤로. 원하신 게 이런 건 아니셨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전 그냥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혹시 이 극장에 와본 적이 있어요? 네, 한 번요. 어렸을 때 아버지랑요. 온전히 전기로만 불이 들어오는 파리의 첫 샹들리에를 보시고는 엄청 흥분하셨었죠. 전구수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네, 맞아요. 아버지랑 저 샹들리에를 처음 봤을 때 태어나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고 나서 다른 건 다 잊었죠. 이쪽으로. 아니 당신 취재하려고 파리에 있는 기자들이 다 모였다니까. 정말? 여기 있네. 똑똑해. 그래 잘하고 있네. 딱 네 자리야.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수고하세요. 수고해. 여보 쟤 허리 사이즈는 허벅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자, 의상들은 이 카트 안에 넣으면 돼요. 의상은 사람처럼 아주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것처럼요. 평생을 기다렸어. 수없이 되뇌어왔어. 환상을 날개를 펼치면
평생 기다렸어 천사의 노랫소리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 너의 노래 정정점세 완벽해 나를 안물하게 해 감정과 옷도 나비처럼 날아 내 세상 가득 채우는 노래 이제야 완벽한 이곳 내 고향 믿기 힘든 채는 날 위해 노래 눈처럼 순수해 수정처럼 맑아 널 위해 난 모두 다 해줄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 삶도 완벽해져 진짜야 언젠가 이 무대 위에서 온 마음 다해 노래할 그날 바로 이 순간 이곳에 사실 굉장히 이 뮤지컬에서 중요한 곡이고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인데요. 뉴욕 타임스가 이 곡에 대해서 이 곡을 듣기 위해서 극장에 가는 수고가 전혀 수고스럽지 않다라는 평을 내렸던 곡입니다. 예. 인터넷으로 이 장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공연장에 오셔서 직접 즐기시면은 더 곡의 감동을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시연 장면 중에 네이버 TV를 통해서 방송되다가 자막이 한번 잘못 나갔네요. 예, 방금 크리스틴 역할을 맡은 배우는 이지혜 씨였고요. 예, 정성화 씨가 팬텀 역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해주셨는데 자막이 잠깐 잘못 나가서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뮤지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이 바로 악역 카를로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악역이지만 또 미워할 수 없는 악역이기도 한데요. 잠시 후에 이 카를로타 역의 정영주, 김영주 씨를 모시고서 이 역에 대한 이야기 또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를로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무대에서 잠깐 얼굴을 보셨는데 잠시 후에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장면 뒤에 이제 팬텀과 크리스틴 다의 두 사람의 비밀 레슨이 시작됩니다. 레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노래 실력은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레슨 과정에서 두 사람의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뮤지컬에서 굉장히 많은 감정선들이 서로 겹치고 얽히고 설키게 되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감정선이 바로 이 다음 장면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올해의 팬텀 이 뮤지컬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팬텀 역할을 3명의 배우가 번갈아 가면서 맡게 되는데 이 팬텀마다 배우마다 이 레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팬텀은 어떻게 레슨을 하게 될지 또 어떻게 노래 실력을 향상하게 될지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악 발성 스킬을 마음껏 또 즐길 수 있는 장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장면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뒤의 장면에서 이제 음악 레슨이 펼쳐지고 한쪽에서는 악역인 카를로타의 엉망인 오페라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비밀 레슨의 장면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시연 장면, 음악 레슨 장면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내 마음에요. 어렸을 때 꿈에서나 듣던 바로 그 목소리예요. 더 이상 못 가르치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준비요? 당신의 입단 오디션.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극단에선 오디션을 열지 않아요. 평범한 오디션은 시키지 않을 거예요. 카를로타가 질투할 테니까. 당신은 비스트로에서 오디션 할 거야. 비스트로에서요? 네, 비스트로. 오페라 하우스 건너편에 있는 곳. 거기선 누구나 다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당신이 노래를 하는 거야.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아니요, 현실이에요. 때론 꿈이 현실이 되죠. 크리스틴 다에 아마도 신들은 당신을 빚어내면서 미소 지었을 거예요. 당신 차례예요. 여기가 무대라고 생각해요. 하나와 셋의 숨을 쉬고 빠르게 깊이 들이쉬고 숨을 참으며 파레미도 숨을 뱉어내 바다까지 낮은 돌에서 시작해
심사위원들이 지켜보고 있어 코러스도 함께 하모니 이밤 장동백장님이 마련해준 우아한 파티 파리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 난 당신이 여기서 꼭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게 공평한 건지 모르겠네. 당신 취재하려고 파리에 있는 기자들이 다 모였다니까. 뭐야? 빌리! 빌리!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춤출 거예요. 다음부턴 이렇게 떨어지기 없게요. 아 그래 생각 좀 해볼게. 뭐야? 저는 무슨 처음이야? 장글로. 아이고 백장님. 잘 왔네 잘 왔어. 그래 크리스틴 어디 있어? 크리스틴? 크리스틴이 누구였어? 장난치지 말고 다 찾아봤는데 크리스틴만 없어. 설마 우리 백장님께서도 사랑에 빠지실 수가 있나요? 사랑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이고. 그래서 어디 있는 거야? 크리스틴도 파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차분히 기다려 보세요. 장글로. 그 크리스틴 레슨은 레슨이요? 내가 까리에르에게 부탁했어. 까리에르 씨는 크리스틴이 오기 직전에 해고되셨습니다. 뭐? 크리스틴은 의상팀으로 보내졌고요. 의상팀? 그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리, 제가 생각이란 걸 해봤는데 빌리 까리에르. 빌리, 내가 생각... 까리에르. 소식 들었어요. 그런 취급을 당하시다니. 이미 은퇴는 몇 년 전에 했어야 하는 건데 제게 보여주고 싶다던 그 아가씨는 어디 있죠? 까리에르. 당신이 평생 들어본 중 가장 마법 같은 목소리일 겁니다. 그동안 나한테 레슨해달라고 보내줬던 그 수많은 아가씨들처럼 말이죠. 아니요.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한번 쏘아보죠. 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게. 크리스틴. 크리스틴? 내 의상 막내? 크리스틴.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상팀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레슨을 약속했었는데. 정말 괜찮아요. 이 오페라 극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걸요. 아니요, 내가 약속했잖아요. 당신 목소리는 조금만 다듬어주기만 하면 돼요. 날 믿어봐요.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아시겠어요? 원하신다면요? 당연하죠. 자, 모두들 깜짝 놀랄 겁니다. 노래 한 곡 해줄래요. 발라드 한 곡 해. 샐러드 접시를 치울 동안 그댄 멜로디. 자 준비해. 어서 목부터 풀어요. 심사위원들이 지켜보고 있어. 코러스도 함께 하모니. 오늘 제가 대회를 시작하죠. 오늘은 바히에 관한 노래만 하기. 붙었어. Je commence. 파리 꾀꼬리 타이어 목걸이 샹젤리제 파리 매진 나의 인생은 아름다워 우아하고 매력이 넘치는 너의 파리 우아했어. 완벽했어. 자, 다음은 누구 하시겠습니까? 크리스틴이요. 네, 크리스틴. 아니요. 얜 우리 의상 막 좋은 목소리를 가졌죠. 분위기를 막 제가 보증하죠. 됐나요? 크리스틴, 가서 해봐요. 긴장하지 말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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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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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멜로디 부드럽게 흐르지 하늘 정원을 날아 풀잎에 속삭이는 멜로디 멜로디 마지막의 멜로디
살짝 귀여운 걸. 힘은 없어 힘은 없는데 뭐 살짝 귀여운 걸. 셜레 씨, 계약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녀와 계약하세요. 가요. 갑시다. 맞아, 막가를 넣었다. 믿어줘요. 당신의 의상 막내가 우리 중 가장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달링, 우리 남편이 뭘로 계약하자고 했지? 아마도
제 목소리래요. 네 목소리 때문인 건 알고 어떤 역할을 제안했느냐 말이야. 코러스? 코러스? 이 아가씨는 더 좋은 역할을 맡아야 돼. 크리스틴, 넌 주연만 맡아야 돼. 전 아직 경험이 없어요. 아니, 너에겐 엄청난 재능이 있잖아. 이 아가씨가 티타리아를 맡았으면 좋겠어. 요정이요? 주인공이요? 어머나, 레파토리도 다 알고 있네. 그래, 요정의 여왕 주인공. 아니. 난 알아요. 얘는 할 수 있어요. 너한텐 엄청난 재능이 있잖아. 잠깐만. 눈물. 이건 최소한의 예우지. 크리스틴, 내가 틀렸어요. 당신은 레슨이 필요 없어. 이미 최고니까. 브라바 브라바 브라비시마. 이분은 제 친구인 제라드 까리에르. 아, 그때 제가 한번 뵀어야 했던 분이시죠? 제가 말했죠. 정말 놀라운 목소리를 가졌다고요. 마드모아젤, 당신의 목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경이롭습니다만 제겐 또 다른 의미로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광스럽게도 친분이 있던 벨라도바라는 위대한 가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벨라도바요? 아마 들어보시진 못했을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자, 어서 가서 오늘의 성공을 마음껏 즐기세요. 브라바! 참 조용하네요. 제가 이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네, 뭐. 자,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당신에게 샴페인을 따라주는 제 모습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래요. 정말 바보처럼 느껴지네요. 왜요? 아니, 어떻게 샴페인에게 샴페인을 따라줄 수 있나요? 저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크리스틴, 역시 당신 최고였어. 모든 것이 완벽했죠. 음성 의상 모두 찬란하게 빛이 났죠. 그대 찾은 게 정말 나였나. 내 눈앞에 당신이 만나. 꿈 같은 게 현실일까. 환상이 이루어진 걸까. 꿈에 그리던 내겐 너무나 과분한 그대 크리스틴. 날 이렇게 만든 사랑이 넘쳐 흐르게 내 맘을 물들인 그대 크리스틴. 늘 멀게 한 얼굴 크리스틴.
널 주신 신께 감사해 크리스틴. 나는 너를 노래해 크리스틴. 내 사랑으로 만들고 싶어 크리스틴. 돌아갈 수 없어. 널 알기 전에 내 인생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크리스틴. 필립 잠시 기다려요. 이 얘기들 이 감정들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 두근거리는 내 맘.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그 언젠가 알게 될까. 나 꿈에 그리던 순간 내가 여기 함께하고픈 멋진 사람과 함께 마치 축복 같은 운명처럼 기적처럼 내게 와. 날 찾은 한 사람 꿈 같은 나의 크리스틴. 이렇게 그대를 그 예쁨 안에 나의 마지막 빛이 다 들어가나. 나 이제 어떻게 이 마음 어디로 왜 아무게 고통에 날 밀어넣나.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어. 내게 사랑을 가르쳐준 내 사랑. 너 없이 어떻게 이 삶을 참아내. 숨막히는 시간을 견뎌내. 그댄 노래 없는 세상 따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그대를 그의 우아에 거짓된 축복 속에 보내야 하나. 붙잡으려 해도 내 손끝 사이로 내 사랑 전부 너가 무너져. 그대
지금 이 프레스콜 행사가 네이버 TV로 생중계 방송되고 있는데요. 이제 댓글들을 달면서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 여기 누구다 뭐 누가 물어보면 서로 대답도 해주고 그러고 계신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그 연습하는 레슨 장면에서의 크리스틴과 팬텀은 이지혜, 임태경 씨였고요. 그 뒤에 장면은 이제 김순영 씨와 카엘 씨가 두 역할을 맡아서 해줬습니다. 자, 스토리가 이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틴이 오페라 극장에 이제 서게 됐고요. 그리고 크리스틴과 이제 샹동 백작이 샴페인을 마시면서 이제 웃고 약간의 질투심, 사랑을 잃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팬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두 사람, 팬텀과 크리스틴이 어떻게 될지는 또 뒤의 장면에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팬텀이라는 뮤지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는 역할이 앞서서도 말씀드린 카를로타 역인데요. 정영주 씨와 김영주 씨를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를로타 역의 정영주 씨, 김영주 씨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취재진과 네이버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3연 팬텀에서 역시나 또 카를로타 역을 맡은 배우 정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카를로타 배우 김영주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보시는 분들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영 씨는 이제 세 번째 팬텀에 이 역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건데 이 카를로타의 매력, 팬텀의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카를로타는 자기의 삶이 원래 그냥 태생부터 프리마돈나였기 때문에 네. 자기한테 어떤 부당한 어떤 행동의 결과들이 좀 생기는 거를 좀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편한 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거하거나 내 손을 떠나게 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방법을 쓰는 캐릭터죠. 네. 네. 하지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우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한답니다. 네. 김영주 씨는 이번에 이제 카를로타 역으로 처음 참여하게 되셨는데 이 캐릭터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대본을 봤을 때 그냥 저 혼자 굉장히 웃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여자고, 근데 되게 못됐는데 그게 못되지만은 않았어요. 그게 타당하고 합당해요.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고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통통 튀는 너무 저한테는 다른 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거를 나만의 김영주의 것으로, 왜냐하면 정영주 언니 너무 잘하고 계시니 김영주의 것만을 온전한 거를 내가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설렜어요. 처음에 대본을 만났을 때. 네. 네네. 그 여자를 보고. 그렇군요. 사실 이 역할이 굉장히 노래를 못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두 분 다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으세요, 두 분 다? 굉장히 하드하고 어렵죠. 네.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쉽지 않은 캐릭터예요. 네. 근데 기본이 처음부터 없었던 그 여자는 아닌데 워낙에 크리스틴이 뛰어나다 보니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캐릭터였답니다. 네. 이제 과거사가 됐지만. 네. 네. 김영주 씨는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게 어떠세요? 저는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여자가 연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가 굉장히 두 가지 노래가 음색이 난 여자니까 이런 색깔이 나요. 그래서 제가 파리 이렇게 아리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것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훈련을 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피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에서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 장면을 꼭 보러 오시라 이렇게 부탁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두 까를로타가 나오는 명장면이 있지요. 그 한 무대 안에서 새 공연을 연거푸하는 그 장면인데요. 후가 장면이라고 하는데 오페라로 따지면 아이다와 라트라비아타와 또 발키레라는 또 그런 오페라 새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현재 팬텀의 일막의 백미가 아닐까라는 자부심으로 제가 한번 잘난 척을 해봅니다. 네. 네, 김영주 씨는요? 예, 그거 물론 백미 맞아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은 팬텀이라는 작품이
놓칠 게 너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하나같이 다 노래면 노래, 안무면 안무, 드라마가 너무 탄탄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른 역할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팬텀이라는 그 아이의 그 친구의 여정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을 하지만 저희는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팬텀을 보셨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입니다. 네, 많이들 극장에 와서 좀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 두 분 배우의 매력도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공연 얘기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카를로타의 음모로 크리스틴의 데뷔 무대는 좀 엉망이 되고요. 팬텀은 샹들리에를 떨어뜨려서 공연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자신의 은신처로 가게 되고 또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 시연의 마지막은 앞서서 만나봤던 카리에르의 젊은 시절 그리고 그의 연인인 벨라도바의 아름답고 슬프고 약간 그런 러브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발레로 대사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공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그 어디에 비참한 세상 속 나 쉴 곳 어디에 더럽고 천박한 이 세상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자유롭게 날아 어떻게 그렇게 참아가네 감히 널 이용해 짓밟아 연약한 그녀를 위한 복수 정당한 대가를 치르리라 주악답고 잔인한 세상 속 어디 숨었나 선량한 곳을 혼자 반드시 찾아서 권하리라 내가 아름다운 꽃을 파괴한 자 찬사자네 이제 내 손으로 심판하 마에스트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곧 올 겁니다. 그러니 당장 떠나야 돼요. 누구시죠?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제라드 카레입니다. 그때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어떤 가수분이 생각난다고 하셨었죠? 네 맞아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가수를 떠올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고요. 그게 바로 당신이 지금 굉장한 위험에 빠진 이유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제가 길을 압니다. 잠시만요. 대체 여긴 어디죠? 이 오페라 하우스 밑에 있는 지하 묘지예요. 꿈일 거야. 마드모아젤, 절 믿으세요. 이건 꿈이 아닙니다. 에릭이 당신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에릭이요? 당신의 마에스트로. 사람들은 그를 팬텀이라고 부르죠. 믿을 수 없어요. 믿는 게 좋을 겁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릭은 당신을 사랑해요. 확실히?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당신의 목소리를 처음 듣고 떠올렸던 바로 그 목소리. 이 초상화 속의 인물. 바로 에릭의 어머니입니다. 헌데 왜 그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 안 하셨어요. 절대 벗은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고만 하셨죠. 그건 대단히 고마운 일이군요. 만약 그의 얼굴을 봤다면 그가 왜 여기 사는지를 알게 됐을 겁니다.
에릭은 바깥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위험해요. 당장 도망쳐요, 크리스틴. 아니요. 얼굴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전 그의 눈을 받고 마음을 읽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물론이에요. 분명 마음은 따뜻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죽음과도 같아요. 그리고 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의 얼굴을 꼭 알아야만 하고요. 제발 갈 수 있을 때 어서 가세요. 그 누구도 에릭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바로 그의 아버지니까요.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컴퍼니의 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수가 아니라 무용수였어요. 그녀가 그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땐 노래와 오페라가 대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가 막 완성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난 사회 초년생이었고 극장 관리 감독의 견습생으로 왔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본 여인 중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순간을 위해서라고 열정에 휩쓸렸습니다. 왜 나였을까? 그녀는 누구든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한 번은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겨울가에요. 아주 화창한 봄날에 도대체 왜 날 사랑해?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질문조차 잊게 만들 만한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본 꿈 같은 천사의 목소리, 말로는 설명 못할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한 그 음성, 아주 투명하고도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난 그녀가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전 그녀에게 오페라 오디션을 보라고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그녀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제 아이를 갖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하기를 원했죠. 제발 그럴 수만 있었다면. 하지만 전 한 가지 그녀에게 말 못한 게 있었습니다. 전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해지게 해달라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했습니다.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처럼 보였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찾아 모든 곳을 다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노트르담 근처에서 한 집시에게 독초가 들어있는 약병을 삼는 그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지하뮤지였습니다. 자, 앙상블 및 전체 배우 무대 위로 나와 주시면은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와 주셨나요? 예. 앙상블 및 전체 배우들 무대 위에서 앞쪽을 바라봐 주시면은 사진 찍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나오고 계신 분들도. 네, 무대의 오른편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왼쪽으로 움직이시면서 여러 카메라 기자분들이 다 골고루 찍을 수 있게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중앙 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됐습니다. 앙상블 및 전체 배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벨라도바의 최예원 배우님, 그리고 젊은 카리에리의 이현주님, 네, 무대 가운데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대 오른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자, 다음은 왼편에 있는 기자님들도 좀 배려해 주시고, 자, 가운데 쪽 앞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를로타 정영준님, 김영준님, 그리고 무슈숄레 이상준, 최석준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짝 오른쪽부터 좀 바라봐 주시면 그쪽에서 찍으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 기자님 저쪽에 손을 들어 주셨는데 그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왼쪽을 보실까요? 왼쪽에 계신 분들도 네, 가운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라드 카리에르 역의 박철호 윤영성님, 그리고 샹동백작 역의 박송권 백형훈님, 네, 무대 오른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계신 카메라 기자님들도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주인공 크리스틴 다이의 김순영, 이지의 김유진님 나와 주십시오. 자, 무대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좀 바라봐 주십시오. 네, 저쪽에 있는 카메라들이 먼저 찍고요.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정면으로 찍을 수 있게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쪽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팬텀 역의 임태경, 정성화, 카이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란히 서 주시고요. 네, 무대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부터 먼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쪽. 예.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카메라들도 좀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 있는 카메라들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팬텀 역의 새 배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토타임 이것으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잠시 후에 팬텀의 주연 배우들 모시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의 관객석에서 배우들만 마치 이렇게 바로 옆에서 저는 보는 거 처음이라서 이게 굉장히 반갑고 영광입니다. 자, 오늘 배우분들 모시고 몇 가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제가 대표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경 씨부터 작품에 임하는 각오와 그 자기소개 잠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텀 역을 맡은 임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팬텀을 맡게 된 제 소감은요, 마치 제 인생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연습할 때부터 정말 재밌었고요. 다른 동료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볼 때도 너무나 깊이 빠져들게 되는 그런 정말 온 마음이 다 가는 그런 작품이어서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무사히 마지막 공연까지 잘 모든 배우들이 합심해서 공연 잘 하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른 팬텀들은 그래도 이 가면을 벗고 나오셨는데 쓰고 나오셨네요. 가면이 안 떨어져요. 썼는데. 굉장히 배역에 몰입해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가면 쓴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예. 다른 배우들의 소감 그리고 각오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순영님. 예.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틴 다혜 역을 맡은 소프라노 김순영입니다. 초연 때 이제 뮤지컬 처음 데뷔를 해서 이제 재연을 거쳐 이제 3연에 와서 좀 부담감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해석을 또 해야 되고 다른 모습을 또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새로운 저희 캐스팅들과 함께 많은 연습을 나눴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또 저 스스로도 또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오라고 한다면 이 팬텀이라는 작품이 다른 뮤지컬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노래의 고난이도의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목이 상하면은 그 무대를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그런 넘버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굉장히 목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감기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 다 아프지 않게 막공까지 마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영 씨의 이번 팬텀은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성화 씨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 공연이 3연까지 오게 된 데는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합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동안에 팬텀을 표현하셨던 많은 훌륭한 배우님들
보셨던 관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괴리감을 덜 느끼고 그리고 정성화만의 팬텀을 또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사이에서 좀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점점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근데 관객 여러분들도 그걸 이제 앞으로도 알아주시리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되지만 너무너무 즐겁게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정성화만의 팬텀이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이 회자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예, 각오를 정성화 씨가 말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지혜 씨의 크리스틴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저는 재연 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리스틴 다의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 역할을 만났을 때 너무 설레고 기뻤지만 그만큼 부담감 때문에 많이 표현해내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두 번째로 만나면서 여유가 생긴 것도 있고 또 달라진 호흡을 통해서 또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찾아낸 것들도 있고, 이번 시즌에는 조금 관객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팬텀의 마음이 돼서 크리스틴의 성장기를 좀 흐뭇하게 바라보셨으면 하는 그런 여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많이 찾아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카이 씨도 이번에 이제 팬텀으로 다시 한번 무대에 서시게 되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일단 좋은 작품에 다시 참여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배우가 뮤지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 작품을 두 번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큰 행운이고 또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쁨을 무대에서 만끽하고 싶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번 세 번째 올라가는 팬텀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제가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유진 씨의 크리스틴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틴 다의 역을 맡은 소프라노 김유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렇게 훌륭한 가수들 그리고 배우들, 스태프들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그런 작품이어서 저는 배우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해주시는 스태프들 사이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크리스틴 역할을 정말 잘 소화내고 그걸 표현해내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이 팬텀이 제 뮤지컬 데뷔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크리스틴들은 이제 재연 3연을 거쳐서 조금 더 성숙해진 뭔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전 진짜 너무 크리스틴처럼 또 되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의 크리스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팬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 번째로 무대에 올려지는 팬텀이고요. 앞서서 두 번의 팬텀에 참여하신 배우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이번이 이제 처음이신 분들도 있는데 각각 다를 것 같아요. 다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참여하는 데 대한 느낌이 다를 것 같고,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다른 배우들이 이렇게 나의 역할을 소화했었는데 나는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임태경 씨, 정성화 씨, 김유진 씨는 지금 처음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이 작품에. 각각 그렇죠. 어떤 느낌이신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태경 씨부터. 제가 이번 작품 참여하기 전에 그 팬텀이 살았던 오페라 하우스의 배경이 되는 파리에 있는 모 오페라 하우스, 진짜 배경이 됐던 그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제 집처럼 참 기분이 편안하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처음 합류하는데도 초연, 재연 하셨던 배우분들과 어떤 괴리감도 전혀 없고 그냥 다시 한 식구가 돼서 새로운 작품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굉장히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화 씨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참여하신 소감. 네네. 글쎄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팬텀이 조금 더 야수 같은 면이나 좀 약간 거친 면을 관객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오페라에 미쳐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라는 어떤 비밀이 점점 풀리는 순간 관객 여러분들이 팬텀에게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또 그 공감하는 것 때문에 슬퍼지게 되고 이런 계산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조금 이렇게 약간 목소리도 투박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을 주로 많이 관객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그래서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면모의 팬텀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유진 씨는 앞서서 지금 뮤지컬 데뷔 무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데뷔 작품이 또 팬텀이에요. 그에 대한 느낌도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단은 뉴욕에서 최근까지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TV로만 보던 이제 배우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그냥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고요. 크리스틴 다의 역할이 제가 처음 뉴욕에 유학을 가서 처음 오페라 극장을 갔을 때 그 기분들이 크리스틴이 파리에 가서 오페라 극장에 가서 그렇게 느꼈던 기분을 제가 너무 알 것 같아서 그 크리스틴의 배역에 너무 모르겠어요. 애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생겨가지고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처음 무대에 이 작품을 올리는 배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연, 재연 때 참여하셨다가 다시 참여하시는 분들도 세 분인데요. 카이 씨, 김순영 씨, 이지혜 씨 각각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달라진 이전에 자기가 할 때는 이건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다르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해석이 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각오가 달라질까요? 카이 씨부터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특정한 장면에서 다른 해석과 다른 방향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저는 2014년 초연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4년 사이에 정말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경험함으로써 생겨났던 어떤 다양한 감정의 폭들 그리고 글쎄요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더 사람을 더 생각하고 또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들 어떤 그런 감정의 폭들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면서 그 팬텀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단순히 결핍이 아니라 뭔가 좀 더 감싸주고 싶은 어떤 보호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동정심이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순영 씨도 지금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작품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어떤 느낌이세요 이번에는? 지금 제가 90여 회 한 것 같아요. 곧 같은 공연을 공연하면서 너무나 신기한 것이 매번 공연할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또 제 감정이 다르고 이번에 또 사면에 참여하시는 팬텀 분들과 함께 하면서 각각의 호흡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 새로운 색깔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이 배우님하고는 제가 또 초연 때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카이 배우님의 그 감정과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레슨씬 하는데 너무 무서우세요. 이번에 하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시고 진짜 마에스트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각각 우리 정성화 배우님은 또 굉장히 좀 순박하면서 거칠면서 정말 남자다운 느낌. 또 우리 태경 배우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하면서 이렇게 막 정말 여자로서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각각의 색깔이 너무 다 달라서 재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 번, 두 번, 뭐 10번 보셔도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예. 같은 배우가 같은 역할을 소화해도 상대 배우가 달라지면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이지혜 배우님의 각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참여하셨는데요. 네,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에 제가 두 번째 참여하는 건데 상대 배우분들이 다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 만드는 것처럼 저희끼리 합심해서 씬을 조금 더 새롭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요. 어떤 것에 국한돼 있지 않고 사면이라고 해서 했던 걸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조금 더 새로운 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실 때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받은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팬텀이다 보니까 가면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면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팬텀 세 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태경 씨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가면 사실 전 지금 이렇게 제 얼굴에 붙어 있어가지고 쓰고 나왔는데요. 사실 처음 했었을 때는 정말 눈도 따갑고 눈물은 계속 흐르고 얼굴에는 계속 뭐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원래 피부과를 안 가는데 그 덕분에 피부과 가서 요즘에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면에게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면이 처음 했으니까 굉장히 갑갑했는데 이제는 벗으면 좀 허전해요. 그리고 얼굴 표정 때문에도 뭐 그런데 이 가면이 또 생각보다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얼굴인 양 되게 귀하게 다뤄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건가요?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네, 너무 마치 밀착되다 붙인 것 보니까 같죠?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자, 정성아 씨는 가면과 관련해서 뭐 에피소드는 따로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면을 쓰면 밑에 하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하는 피부 관리 기기를 구입해서 리프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젤 발라가지고 막 문지르는 거 있죠. 네. 네. 그 효과는 별로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가면을 쓰는데 그 눈이 뚫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 시야가 좀 약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옆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 부딪혔어요. 가다가 정면으로 앞에 있는 봉에. 근데 여기 이제 생채기도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 보여서 연출님이 더 많이 잘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 씨도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가면과 관련된 에피소드라든지. 뭐 형님들이 다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워낙 진지충이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 가면을 써서 제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지만 가면을 써서 마음이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 가면을 씀으로써 관객들에게 우리 팬텀들의 감정이나 눈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때문에 뭔가 조금 안일한 마음을 갖는다기보다는 좀 더 작고 또 섬세한 감정에 집중하려고 하고 또 눈빛 하나도 또 크리스틴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섬세한 감정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순간순간 더욱더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가 팬텀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쓴 가장 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이 씨는 그 초연 공연 때 가면이 부러졌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손으로 가리고선 그 노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뭐 제가 그렇게 막 임기응변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처음에 초연 때 그 비극적인 이야기 리프라이즈를 부르는 씬에서 감정이 격해졌는데 가면이 부서지는 바람에 다시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씬을 계속 이어가야 했는데 어떻게 하지 순간적으로 방법을 생각해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는 동작을 취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뮤지컬 팬분들 가운데 그 카면 참사라는 단어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그걸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계시고 저한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스페어로
양 옆에 하나씩을 더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가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우리 배우들이 또 항상 신경 쓰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스태프들과 함께 더욱더 완벽한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은 그리고 또 뭐 예비로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아찔할 것 같은데요. 계속 장면은 흘러가고요. 다른 팬텀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사실 아찔해야 할 것은 저희가 아니라 관객 여러분들입니다. 팬텀 얼굴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모두 하늘나라로 가실 수도 있어요. 팬텀 얼굴 본 사람은 살지 못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 같으세요? 그때 다를 것 같긴 하지만 특정 씬에서는 뭐 가장 내 신체 부위로 가리거나 아니면 뒤를 돌아서 하던가 아니면 계속 숙여서 하든가 뭐 그런 임기응변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벌써 공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면이 부서지는 참사가 있기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행히 저는 발키리라고 이렇게 가면이 날개 같이 생긴 제일 큰 가면인데요. 그게 다 부러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딱 발키리 날개 귀만 잘라져서 순간 팬더곰이나 코알라 같은 가면이 돼서 얼굴을 가려야 하진 않았지만 민망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가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아 씨는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카이 씨가 한 방법이 제일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팬텀은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리면서 노래를 하면 그 면모가 더 많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물론 당황은 하겠지만 관객 여러분들에게는 보너스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뭐 잠깐 말씀을 들었었는데 김유진 씨는 이제 이 무대가 뮤지컬 데뷔 무대인데 오페라 활동을 하셨잖아요. 오페라를 하다가 뮤지컬을 하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단 팬텀이라는 작품 자체가 조금 뮤지컬 중에서는 그래도 클래식한 장르이기 때문에 큰 이질감이나 불편한 점 없이 그래도 리허설을 잘 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을 굳이 꼽자면 오페라 같은 경우는 가수의 기량, 노래 기량이나 노래를 위한 거의 동선들이 대려가 좀 돼 있는 반면에 뮤지컬은 그게 흐름이나 뭐 연기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집중이 돼 있던 거라서 그런 조금 다른 점들에 제가 이제 적응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클래식 가수로서 뮤지컬 팬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주인공 역에 이렇게 여러 명의 배우가 캐스팅되다 보니까 팬텀의 매력들이 각각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연기하고 계신 이지혜 씨가 세 명의 팬텀의 매력을 잠깐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럼 다들 너무 매력 부자들이시니까 짧게 한다면 일단 임태경 팬텀의 에릭은 좀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 있으신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통통 튀는 매력이 있으시고 잘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고 좀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에릭이고요. 또 정성화 팬텀의 에릭은 여러분들 그런 예능 프로 같은 데서 보시면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뿅 이렇게 뜨는 거 있어요.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런 제가 노래를 갑자기 잘하거나 가르쳐 주는 대로 했을 때 그게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표정을 하세요. 그 가면 속의 눈으로 그게 되게 보이는데 음악을 사랑한다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 정말 미쳐 있는 에릭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틴이 잘할 때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못하면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에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또 카이
카이 오빠의 그 팬텀은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어둠이니까라는 그 대사가 굉장히 찰떡같이 잘 들어맞는 어둠의 정석이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지하에 살고 있는 에릭의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세 분 다 정말 너무너무 완벽한 에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무대를 함께 보신 분들도 살짝씩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아마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팬텀의 매력, 팬텀을 꼭 봐야 하는 이유를 카이님과 그리고 김순영님께 잠깐만 들어볼까요? 네, 김순영님. 봐야 하는 이유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여보세요, 들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네, 뮤지컬 무대에 오페라 정통 오페라 가수의 목소리와 또 정말 발레, 훌륭한 발레와 뮤지컬 또 배우들의 아주 훌륭한 우리 앙상블도 정말 훌륭합니다. 이 모든 연기 종합 예술 세트를 볼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오페라 가수이기도 하지만 이 팬텀이라는 작품을 어디 가서도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봐주세요. 네. 네. 가희 씨. 네, 좋은 말씀이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팬텀은 어떤 뭐 단 한 명의 배우의 힘이 아닌 모든 출연진들과 또 스태프들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완성도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말에 단 한 편의 뮤지컬을 보셔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두말 않고 팬텀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것으로써 팬텀 주연 배우들의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 함께 서서 파이팅하는 장면 촬영하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내려놔 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같이 파이팅 해주시면은 포토타임 조금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나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프레스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콜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문정 음악 감독님 그리고 더 MC 오케스트라 모두 배우 그리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께도 다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네이버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뮤지컬 팬텀은 2019년 2월 17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2018년 연말, 2019년 연초 따뜻한 팬텀과 함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